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DW 주식클럽 공대원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한라캐스트, 미래차 심장과 로봇의 숨결에 불을 지핀 한라캐스트였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로 가는 길에 기대감으로 이제 밸류를 받은 한라캐스트. 오늘 장 초반 주인공이었습니다. 장중에 27%대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고요. 종가는 23%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8월 20일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고요. 한 달이 지난 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서 매수 적기다 라고 어제 용호상박 시간에서 강시환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목표가에 달성했는데요. 오늘의 상승, 이 로봇 밸류를 앞으로 더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강시환 매니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MBN골드 강시환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은 처음이시죠 오늘? 처음입니다. 네, 자 일단은 강시환 매니저님 한라캐스트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매니저님. 예, 감사합니다. 어저께 강성호 아나운서님께서 이거 잘 갖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촉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한번 같이 함께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이런 좋은 기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 일단 수익률이 21.46% 기록이 됐는데 하루 만에 이제 목표가를 달성해서 앞으로 추후 이 주가 움직임이 더 궁금해집니다. 일단 오늘 봤을 때는 뭐 오버행 리스크가 이제 불식이 돼서 단기간에 오른 건지 아니면 진짜 이제 로봇 자율주행 이 모멘텀 밸류를 다 받아가는 단계가 시작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1조의 수주 잔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래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의 부품에 대한 그러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게 됐는데 오늘 종가가 최근에 보여도 상장했을 때 고가였던 84,500원, 8,500원 이 부분을 넘겨섰던 부분에 종가 마감했던 부분이 되게 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버행 같은 경우는 한 450만 주 정도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제 기타 금융에서 한 175만 주로 기타 법인에서 220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인이 한 60만 주 정도 매도했다가 동시호가의 애프터마켓에서 시간 내에서 한 90만 주, 100만 주 넘게 다시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서 거의 다 소화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90만 주, 66만 주의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미 450만 주의 오버행은 이미 다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버행 물량은 3개월 후에 한 19만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6개월 후인 26년도 3월 22일에 한 350만 주 물량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제와 오늘 그 물량 다 받아가 끌어올리면서 종가를 8,500원으로 마감시켜놨기 때문에 또 시간에서도 오늘 1% 올랐어요. 내일 아침에 갭상승해서 제가 목표가 한 9,400원으로 좀 약간 야심차게 조금 위로 잡아왔습니다. 9,400원까지 한번 치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목표가는 더 올리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차 목표가는 9,400원으로 정해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 이후에 그다음에 손절가 역시 입절가 역시 조금 더 올려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목표가 9,400원도 한번 할 수 있을지 내일 또 강시환 매니저님 용호상박 출연을 하니까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시환 매니저의 한라캐스트 단 하루 만에 21%대 수익률 달성하고 단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해냈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는 월수 내일 용호상박에 출연을 하니까 내일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용호상박에서는 화목팀이 지금 탑 1, 2, 3위를 모두 석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화목팀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용호상박까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셀트리온입니다. 1.4조 원의 배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공장을 품었는데 관세 족쇄를 탈피했다. 자,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승세에 발맞추지 못해서 저 셀트리온을 두고 답답했던 셀트리온 투자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셀트리온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었을까요? 셀트리온이 1.4조를 들여서 미국 현재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했고 추가로 증설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메이드 인 USA를 만들어서 이제 관세 리스크라든 것들을 모두 틀어막겠다라는 전략으로 가는데요. 자, 이 소식에 오늘 셀트리온은 9%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셀트리온, 야, 이 호재인데도 이거밖에 안 올랐어 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한번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원 대표님, 자, 이제 주가 상승 셀트리온 본격적으로 좀 시작할 것 같으신가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잠시만요. 왜 그러시죠? 셀트리온이 제 차례인가 싶어서 한번. 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온 모습인데 아무래도 공장 인수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또 개선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오늘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9%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월봉상 지금 반복적인 패턴을 매 월간 좀 작년부터 그리고 있죠.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찰나라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영우 대표님한테도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관세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평가가 이제 지배적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대부분을 이번에 인수한 일라이릴리 공장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1.4조 가량의 이 운영 자금을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이게 셀트리온의 어떤 자체적인 주주 배정 유상 증자라든지 어떤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셀트리온의 자금으로 셀트리온 USA 법인에 이제 유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가치에 훼손되는 그런 리스크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비자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지에 지금 파견된 인력이 거의 대부분 현지 인력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자 문제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제 주재원 15명에 대해서도 지금 E2 비자를 발급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 문제 리스크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이익적인 측면에서 26년도부터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 공장을 단순히 인수했다 이게 아니라 인수하면서 동시에 일라이릴리랑 그 CMO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 발생이 한 26년도부터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고, 비용 절감 효과가 총 다 합쳐봐서 이제 관세 절감 효과가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고, 정제 라인 쪽에서도 이제 8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1.4조 베팅을 한 것을 그대로 회수하는 거에 있어서 이익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8%대 상승이 내년의 이익을 어느 정도 가치를 반영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릴 거고,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가격 전략까지 나왔습니다. 목표가 23만 원인가요? 네, 23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17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다음 종목 열어주시죠. 챗GPT 탑재한 카카오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늘 아침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챗GPT를 탑재한 카카오가 많은 관심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은 현재로서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을 굳이 인스타그램처럼 SNS화를 했어야 했냐?
AI 에이전트로 기대받은 카나나도 여러 가지 좀 수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작업들이 많아가지고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사용해보고 디벨롭을 해서 완성도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최근 주가는 이미 상승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4%가량 좀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대원 대표님, 업데이트 실망감이 좀 들어간 카카오입니다. 자, 이 흐름은 또 얼마나 좀 지속이 앞으로 좀 될 거라고 보신가요? 우선 마이너스 한 4% 정도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사실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기대감이 좀 못 미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11월 달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인데 기존에는 좀 수동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답해야지만 챗봇이 대답을 했더라면은 11월 달에 카카오가 출시하는 상품은 답변을 안 해도 사용자가 답변을 안 해도 이 AI 챗봇이 대답을 결정해주는 이 챗봇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트래픽이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11월 달 정부 역시 AI 이제 국가 AI 플랜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본법 역시 하반기 되면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카카오란 주식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하락세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되면 광고 매출도 좀 상승이 실적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단기 이평선 부근인 5만 7천 원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와이 다음 종목 열어주시죠. 네, 로봇손 번쩍, 로봇이 이제 계속되는 신고가 행진. 자, 금리 인하 수혜주는 지금 로봇주들이 모두 좀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니, 로보티즈만 챙겨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9월 한 달만 50%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주가는요, 16만 원 선을 넘어선 로보티즈였습니다. 뭐, LG의 테슬라 밸류체인 합류, 노란봉투법 4.5일째 금리 인하 올라갈 모멘텀들이 너무 많은데요. 권영호 대표님,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로보티즈냐, 로보스타냐? 로보스타를 선택하셨거든요. 오늘은 어디를 선택하실래요? 오늘은 아무래도 로보티즈가 대장은 대장이구나. 근데 로보스타도 잘 갔어요. 네. 네, 그렇긴 한데 오늘 그래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무백스를 시초가로 들여서 네. 그래도 장 시작하자마자 월요일 날 좀 높은 상승이 나와서 그걸로 좀 로보티즈를 대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지금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로보티즈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눌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뉴로메카라든지 오늘 제가 뉴로메카를 가지고 왔는데 이 뉴로메카는 포스코가 지분 인수를 예전에 한 100억 정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지금 LG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봇주들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뉴로메카도 충분히 포스코 지분 이슈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소 쪽에 지금 협동 로봇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게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HD 현대사무 쪽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어떤 4.5일제 근무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소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도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로봇 관련주는 뉴로메카가 유일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경쟁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 대비해서 매출도 24년도에 1위를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시가총액은 거의 4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수익권은 무난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뉴로메카는 목표가 32,000원 제시해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4,0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열어주시죠. 자, 일단 한숨이 나오네요. 1,000억 원대 주가 의혹 DI동일
하한가 직행. 자, 매일경제TV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쉽게 그리고 더럽게 벌어가려고 하나요?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척결, 앞으로 주가 조작했다가는 이제 패가망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호 본보기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우리도 똑똑히 좀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일단 이 DI 동일 사측에서는 우리 억울하다, 아무 관련이 없다, 긴급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밸류와 모멘텀을 바라보고 샀던 DI 동일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공대현 대표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심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주가 조작이 뭐 병원장이라든지 학원장을 포함해서 뭐 재력가들이 대거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이런 설이 돌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해당 관련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조사 기간이 펼쳐지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게 사실상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 구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그리고 대량으로 매수세가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이 출현한 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 DI 동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DI 동일에 대한 추적, 팔로잉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 대표, 공대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